자, 이렇게 슬라이드가 작동이 되고 지금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도 되고 제가 옆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바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에서 이미지 슬라이드죠. 이미지 슬라이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픈소스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거는 FS 페이저뷰란 거를 제가 썼어요. 요걸 사용했습니다. FS 페이저뷰. 그쵸?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사용했는데 지금 이렇게 데모 버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 트랜지션으로 하드록도 사용 가능하고 옵션들이 다 있어요. 오늘은 이걸 활용해서 이미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열으시겠죠? 프로젝트를, 이건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프로젝트고요. 파일, 엑스코드 파일, 뉴,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십니다. 여기서 싱글 뷰액을 해주세요. 그리고 프로덕트 이름은 페이저 뷰, 제가 페이저 뷰라고 할게요. 페이저 뷰 튜토리얼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스위프트 해주시고 유저 인터페이스는 스토리보드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넥스트 합니다. 크리에이트 해주시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단 먼저 제가 화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을 지금 일단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주세요. 일단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 뷰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뷰 컨트롤러 있죠. 뷰 컨트롤러에서 이게 최상단 뷰죠. 그쵸? 이 뷰에다가 아래쪽에 제가 뷰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거는 페이저 뷰가 될 겁니다. 오른쪽에 더하기 누르시고 여기서 UI 뷰를 해줍니다. 얘를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에 넣어놔요. 그쵸? 최상단 뷰 안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얘를 제가 이렇게 맥시멈으로 넣어줄게요.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있죠, 뷰.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이렇게 틸 컬러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 설정해줘야 되니까, 여기 부분 눌러줍니다. 일단은 뷰를 눌러주시고 얘 세 번째 부분 누른 다음에 000 전부 다 컨스트레인트 걸어줄게요. 되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버튼을 추가를 할 거예요. 더하기해서 버튼, 이 버튼이 나오죠? 요거를 드래그해서 뷰 아래쪽에다 끌어요. 끄신 다음에 지금 백그라운드를 제가 백그라운드를 회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쯤에다 둘게요. 이쯤에 두고,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걸 없애고 아래쪽에 보면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 이미지를 제가 왼쪽으로 가는 이미지로 바꿔줄게요. 레프트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 있죠, 체로벤, 요거로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세 번째 눌러서 위스랑 하이트를 30, 3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요거 자체 사이즈는 정했는데 이 오토 레이아웃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누르시고 왼쪽을 한 제가 50 정도로 띄울게요. 그렇죠? 왼쪽에 대한 오토 레이아웃은 설정이 된 거예요. 조금 바꿔볼까요? 요거 누른 다음에 컨스탄트를 30로 하겠습니다. 3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수직 방면을, 수직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시 버튼 누르고 두 번째 눌러서 버티컬 인 센터로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로 하겠습니다. 딱,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이 딱 자리 잡았죠?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다시 버튼을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버튼 다시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두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타이틀 버튼 없애주고 이미지를 눌러서
라이트라고 해줘요.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트가 있죠. 세로건 라이트 해주시고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색을 회색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눌러서 위스랑 하이트를 30, 30으로 해줄게요. 30, 30으로 하고 요걸 일단 요 오른쪽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 세 번째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 30으로 오른쪽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수평에 대한 설정은 됐죠. 이제 수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직을 이 전체 뷰의 정가운데로 둘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눌러서 버티컬인 컨테이너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빨간 줄이 없어져서 오토 레이아웃이 설정이 잘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쵸? 이 상태에서 다시 더하기 눌러가지고 다시 더하기 눌러서 자 이 버튼을 보면은 지금 버튼 다시 클릭해 보시면 틴트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뷰에 이 틴트를 흰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잘 보이겠죠? 오른쪽도 틴트를 흰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다시 더하기 눌러서 UI 뷰를 하나 넣어줄게요. 요 뷰를 요 아래쪽 뷰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뷰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지금 버튼 두 개는 제 뷰 밖으로 빼놓을 거예요. 이렇게 아예 버튼 밖으로 빼주세요. 이 버튼 밖으로 아예 빼버리고 제가 이거를 다시 마우스 클릭해서 30 오른쪽으로 30으로 맞춰주고 요거 왼쪽도 레프트 30으로 맞춰주고 그런 다음에 버티컬 다시 설정할게요. 버티컬에서 컨테이너 두 번째 눌러서 버티컬인 컨테이너 이렇게 하고 요 두 번째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지 제가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딱 이 정도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중앙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중앙에 넣어주고 요거를 위스를 하이트를 제가 300으로 하고 그죠? 하이트만 일단 300으로 고정을 제가 할게요. 300으로 고정을 하고 오른쪽 컨스트레인트 0 왼쪽 컨스트레인트 0을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만 하고 그 버티컬이죠. 버티컬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버티컬을 센터로 할게요. 버티컬은 컨테이너 이렇게 하면 또 오토 레이아웃이 잘 자리 잡혔어요. 자 이게 뷰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 스토리보드를 작업하실 때 이건 컨테이너 단위로 많이 묶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페이저 뷰나 페이지 컨트롤에 대한 거는 여기 하나의 뷰에 제가 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름을 뷰를 제가 페이저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페이저 컨테이너라고 하고 이거는 이름이 페이저 뷰가 될 겁니다. 페이저 뷰 여기 그림이 들어가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UI 뷰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UI 뷰 뷰의 뷰를 페이저 컨트롤 아래 컨테이너 아래에 놓습니다. 아래에 넣어주시고 그다음 뷰를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다음 얘를 여기다가 제가 맞출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제가 뷰 엔터 눌러서 페이지 컨트롤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쪽은 제가 한 15 정도로 컨스트레인트 걸어주시고 근데 하이트를 제가 한 4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호리존탈만 맞추면 되겠죠. 호리존탈은
위스를 그냥 정해줄게요. 한 240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으로 정하고 이거를 정가운데로 두겠다. 그래서 두 번째 호리젠탈인 컨테이너로 넣어줍니다. 그럼 오토레이아웃이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페이지 컨트롤이 될 거고 여기는 이미지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구성된 화면 보시면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죠?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버튼이죠. 그리고 아래쪽이 페이지 컨트롤, 즉 이 부분을 뜻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 이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면 이제 UI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요거 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설치하도록 할게요. 다시 페이지 컨트롤 사이트에 오신 다음에 페이저 뷰 이쪽에 오신 다음에 항상 여러분 먼저 Getting Started나 그쪽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페이저 뷰 다시 클릭해 볼게요.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Getting Started가 있죠. Getting Started가 있고 쭉 내려보시면 인스톨레이션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매뉴얼로 해도 되고 코코아 팟으로 해도 되고 카트리지로 해도 된다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코코아 팟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아 팟 해보셔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저희 엑스코드 여신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Show in Finder를 합니다. 그렇죠? Show in Finder를 하신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터미널이라고 입력합니다. 터미널이 열렸죠? CD 해서 제가 완전 끝으로 가줄게요. 클리어하면 없어지고요. 여기에서 CD를 하신 다음에 이게 그 파일의 경로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파일을 클릭해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주세요. 일단 들어가 주신 다음에 끝에 거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엔터 눌러서 ls 하면 이제 해당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팟 부분이 없죠. 그래서 팟 이닛을 해줍니다. 엔터. 이렇게 하고 나시면 LS를 누르시면 지금 왼쪽에 폴더에 팟 파일이 새로 생겼죠. 그쵸, 팟 파일이 생겼어요. 여기서 이미지를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sudo vi 팟 파일을 해줍니다.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이제 외부 저희가 여기 적혀져 있었던 요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팟 페이저 뷰 요 부분은 제가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I 누르시고 인서트 모드 되었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ESC 눌러요. 그 다음 콜론 WQ 느낌표에서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팟 인스톨 합니다. 이렇게 하면 디펜던시스 하면서 외부 라이브러리 지금 다운을 받았어요. 지금 버전이 0.8.3이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버전이 똑같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 보시면 팟 버전에서 0.8.3이라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최신 버전이 깔리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존의 엑스코드를 일단 닫아주시고 다시 그 해당 부분을 열게 되는데 오픈하신 다음에 페이저 뷰 튜토리얼 열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왼쪽에 팟이랑 페이저 뷰 튜토리얼이랑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 설치가 된 겁니다. 외부 라이브러리가.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지금 프레임 팟에 FS 페이저 뷰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저희는 이거를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만들어진 걸 저희는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신 다음에 페이저 뷰 요걸 눌러요. 누르시고 오른쪽에 여기 신문 모양 있죠. 여기서 FS 페이저 뷰라고 해줍니다. 엔터 되었죠? 이렇게 FS 페이저 뷰라고 되어야 됩니다.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요거 이게 되고 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가 생긴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백그라운드 색을 일단 백그라운드가 흰색이잖아요. 백그라운드를 제가 투명으로 바꿔줄게요. 아래쪽에 클리어 컬러 해줍니다. 클리어 컬러 해주시고 다시 신문 모양 누르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FS 페이지 컨트롤이라고 해줘요. 근데 모듈이 FS 페이지 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뷰 컨트롤러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 그 크롬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여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Getting Started 부분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데이터 소스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 그런 다음에 페이지 뷰 델리게이션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두 개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UI 뷰 컨트롤러 부분에서 일단은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임포트해서 임포트 FS 페이지 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UI 뷰 컨트롤러 쪽에서 FS 페이지 뷰 데이터 소스를 해줘요. 즉 이제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데이터 소스 해주고 그런 다음에 FS 페이지 뷰 델리게이트를 해줍니다. 요걸 두 개를 해주시면 엑스코드에서 빨간색이 뜨면서 이거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두 개 누르면 이건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뷰 델리게이트를 사용하니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니까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 이 메소드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다 넣은 다음에 여기에는 제가 마크를 해서 FS 페이지 뷰 데이터 소스라고 할게요. 데이터 소스라고 하고 리턴을 일단 해줍니다. 리턴은 어떤 식으로 해주냐, 제가 일단 위쪽에다가 배열을 제가 하나 만들게요. 파일 프라이빗 렛 해서 이미지 네임스에서 이미지가 4개가 들어간 배열을 만들 겁니다. 1.png 아직 그 파일을 만들진 않았는데 1, 2, 3, 4 이렇게 넣을 거예요. 2.png 3.png 4.png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넘버 오브 아이템은 이제 배열의 크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턴 이미지 네임스의 카운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할 거고, 페이지 뷰에 대한 이제 아이템 설정 부분은 제가 인터넷 다시 볼게요. 여기 보니까 페이지 뷰에 대한 아이템 설정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번 제가 일단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를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다 붙여넣고 이 부분은 동일해요. 지금 요거는 셀의 인스턴스를 가져오는 부분은 동일한데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셀 이미지 뷰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를 UI 이미지 인스턴스 만들어 주는 거죠. 파라미터는 이제 네임드 이름을 넣어 주는데 그 이름이 지금 어떤 걸까요? 지금 결국에 페이지 뷰는 이게 테이블 뷰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4개짜리가 되어 있다면 하나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당 그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오는 식으로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인덱스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연결한 데이터랑 하나씩 이렇게 나오면서 이미지 네임스에 대한 배열에 있는 녀석을 제가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셀프 이미지 네임스 한 다음에 해당 번째는 여기 지금 파라미터로 들어온 인덱스로 이름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첫 번째면은 첫 번째 이 이미지 이름이죠. 이미지 이름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저희 그 페이지 뷰의 이미지 뷰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라벨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벨은 안 하고 일단은 이미지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설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지금 보시면 뷰디드로드 부분에서 지금 데이터 소스랑 델리게이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일단은 창문 모양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눌러주시고 오른쪽을 커맨드 시프트 5를 누릅니다. 그래서 메인 스토리보드를 가져올게요. 그런 다음에 페이저 컨트롤이랑 페이저를 가져올게요. 일단 페이저 뷰죠. 페이저 뷰를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여기 뷰디드로 쪽에 넣어줄게요. 뷰디드로도 위쪽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페이저 뷰라고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컨트롤 다시 클릭해서 여기를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합니다. 내려주시고 마이 페이지 컨트롤 해줘요. 그 오른쪽 요거는 닫아줄게요. 자, 닫아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정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옵션들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 볼까요? 지금 보면 넘버 사이즈랑 넘버 오브 카운트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인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넘버 오브 페이지랑 현재 페이지 막 이런 거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바로 설정할게요. 일단 페이저 뷰에 대해서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저 뷰가 그렇죠?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주신 다음에 didset이라고 있어요. didset. 그러니까 이 페이저 뷰가 이제 메모리 딱 설정이 되면, 이 값이 설정이 되면 페이저 뷰에 셀을 등록한다. 셀을 등록할 겁니다. 그 셀프 마이 페이저 뷰죠. 요는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레지스터를 해요. 그 다음에 셀 클래스는 fs 페이저 뷰 셀로 합니다. .셀프. 그러니까 fs 페이저 뷰 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픈 소스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미리 다 짜놨단 말이에요. fs 페이저 뷰 셀이라고. 이거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컬렉션 뷰 셀을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제 말이 너무 어려우면 일단은 넘어가시면서 일단은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픈 소스를 만든 요 셀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요거를 제가 지금 등록한다 이 말입니다. 페이지 뷰 셀 단어를.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를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해줘도 돼요. 셀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페이저에 대한 세팅이 되는 겁니다. 뭐 아이템 크기 설정, 셀프 마이 페이저 뷰에 아이템 사이즈는 fs 페이저 뷰에 오토매틱 사이즈로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서 오토매틱 사이즈 있죠. 여기에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CAG 사이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요거를 오토매틱 사이즈로 넣은 겁니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사이즈가 오토매틱 사이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그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뷰의 아이템 사이즈를. 일단 저는 지금 오토매틱 사이즈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그 무한 스크롤이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무한으로 계속 여기에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잖아요. 보통 안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오픈 소스를 그런 식으로 만드신 거죠.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자동으로 그냥 무한 스크롤이 되도록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무한 스크롤이 되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한 스크롤 설정해서 self my page view is infinite true로 합니다. 물론 요거도 전부 다 이 사이트에 다 있어요. GitHub에 가시면 infinite scrolling 되어 있죠. is infinite 속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정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자동으로 제가 지금 4초씩 넘어가도록 했어요. 이거 설정은
여기서 지금 하게 되는 건데 자동 스크롤 설정을 해줄게요. 셀프 마이 페이지 뷰에 오토매틱 슬라이딩 인터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벌, 즉 저는 4초 간격마다 스크롤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제가 한 거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사용하게 되려면 지금 데이터 소스도 있고 델리게이트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놈 자기 자신을 요거를 사용한다라고 저희가 설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부분이 셀프 마이 페이지 뷰에 데이터 소스는 셀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셀프 마이 페이지 뷰에 델리게이트를 셀프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셀프는 자기 자신 뷰 컨트롤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지금 FS 페이지 뷰 데이터 소스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이 델리게이트는 FS 페이지 뷰 델리게이트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다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고, 이제 페이지 컨트롤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가 설정을 해야 돼요. 페이지 컨트롤은 지금 여기 아래쪽에 요 표시입니다. 표시를 페이지 뷰 컨트롤러라고 하고요. 페이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값이 설정이 됐을 때, 즉 이제 did set 설정이 됐을 때 셀프 마이 페이지 컨트롤에 넘버 오브 페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총 점을 몇 개를 할 거냐. 근데 지금 저희 보면 배열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화면에 전부 다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페이지의 숫자는 셀프 이미지 네임스라는 배열의 숫자입니다. 카운트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 센터로 해놨잖아요. 이거를 왼쪽으로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셀프 마이 페이지 컨트롤 컨텐트 호리젠탈 얼라이먼트를 저는 요번에는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라이트로 하고 오른쪽에 가겠죠. 그러면 라이트로 하고 그 다음에 셀프 마이 페이지 컨트롤에 아이템 스페이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아이템 스페이싱 저는 한 16 정도로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뜻합니다. 16 정도 제가 떨어뜨리고 이너 아이템 세팅이 또 있어요. 이거는 이너 아이템 스페이싱 간격을 16을 할게요. 이 아이템 스페이싱이랑 여기 다를 텐데, 요거는 일단 이 상태로 한 다음에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1 아이폰 11로 설정하고 돌려볼게요. 자, 되었죠? 일단 되긴 했는데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지를 제가 안 넣었거든요. 이미지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미지를 안 넣었네요. 자, 이미지는 제가 페이지아웃 이쪽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뉴 그룹을 합니다. 뉴 그룹을 하시고 지금 일단 오른쪽에 가긴 갔네요. 그쵸? 뉴 그룹을 하시고 이거는 제가 요거 이름을 리소스라고 할게요. 뉴 그룹의 이름을 엔터 눌러서 리소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S를 여기도 넣어주고 리소스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Show in Finder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기존에 있던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제가 여기다 넣어줄게요. 요 이미지 4개거든요. 이미지 4개를 쌓아서 여기 붙여놓고 요 4개를 일단 리소스 파일 아래에 제가 넣어 놓을게요. 일단 파일은 넣었는데 이게 링크가 연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4개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여기 리소스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게 되는데 카피 아이템 니디드 요거랑 요거 선택해 주시고 피니시 합니다. 연결이 된 거예요. 파일이 직접. 그래서 요 이미지들을 제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다시 제가 런 해볼게요.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4초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사이즈 자체가 이미지가 약간 일그러지죠. 이거를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 각 아이템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셀4 아이템 엣이거든요. 이게 각 셀에 대한 설정입니다. 각 셀에 대한 설정인데 여기를 셀 이미지 뷰 컨텐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설정할 수 있어요. 제가 스케일 에스펙트 핏이라고 하겠습니다. 핏이라고 하고 돌리면 이제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뒤에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 부분을 제가 투명으로 바꿔줄게요. 흰색을 투명으로. 메인 스토리보드 가신 다음에 인스펙터 펜을 넣어줍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팽이 모양 눌러주시고 백그라운드를 투명으로 제가 바꿔줄게요. 클리어.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이게 제가 정중하게 해놔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요거 누르신 다음에 자 모양이 있어요. 자 모양 누르시고 정중앙에 있는 부분 있죠. 페이지 컨트롤 일단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컨스트레인트를 양쪽에 다 제가 00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30으로 잡아주고 add constraint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윗수 있죠. 윗수는 없애줄게요. 없애주면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이 잘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가운데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거 얼라인을 센터로 하면 여기로 될 거고 얼라인을 라이트로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런 해볼게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오른쪽에 가면서 여기는 약간 그라데이션도 그 섀도우도 생기고 이미지에 딱 맞게 스케일이 조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아까 기존의 걸 보시게 되면 지금 기존 보면 요거는 이제 라운드로 제가 해놨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게 버튼 작용이 되잖아요. 버튼 클릭했을 때 이게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요거 라운딩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문만 다시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왼쪽 화면 눌러주시고 커맨드 쉬프트 O 눌러서 뷰 컨트롤러 가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튼 하나하나를 제가 가져올 거예요. 뷰디드로드 위쪽에서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컨트롤 누르고 얘를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레프트 버튼이라고 할게요. 왼쪽 버튼이죠. 여기 오른쪽 눌러서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내려주시고 라이트 버튼이라고 할게요. 라이트 버튼이라고 하고 이제 오른쪽은 닫아주고 뷰디드로드에서 제가 이미지 그 라운딩을 줄게요. 셀프 그 버튼에 대한 라운딩을 줄게요. 셀프 레프트 버튼 레이어에 접근해서 코너 레디어스는 셀프 레프트 버튼에 프레임에 접근합니다. 크기죠, 프레임. 그 다음에 하이트에 나누기 2를 하면 동그랗게 되겠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레프트가 아니라 하나는 라이트죠. 라이트 버튼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제 버튼에 대한 설정을 하면 되는데 끌어서 그냥 IB 액션으로 처리를 할게요. IB 버튼에 대한 처리를. 그렇게 되면 다시 창문만 눌러주시고 여기 오른쪽 화면 눌러서 커맨드 쉬프트 O 그런 다음에 메인 스토리보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죠. 레프트 버튼을 끌어서 왼쪽에 두고 왼쪽에 두고 아웃렛이 아니라 액션으로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타입을 버튼으로 하고 네임을 이제 언레프트 버튼 클릭트라고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도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액션이고 커넥션은 액션으로 설정해 주시고 name은 right on right 버튼 클릭트. 타입은 버튼이 눌러졌을 때를 선택합니다. 터치 업 인사이드 커넥트 합니다. 그 오른쪽 닫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요거는 IB 액션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요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제가 또 로그를 찍어 볼게요. 뷰 컨트롤러에 왼쪽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그리고 프린트해서 뷰 컨트롤러에 라이트 버튼 클릭트 이걸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일단 잘라서 아래쪽에 제가 둘게요. 아래쪽에 두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마크에서 정리를 해줄게요. 마크에서 IB 액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요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 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왼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고 오른쪽을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게 페이저 자체는 움직이는데 지금 페이저 컨트롤이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페이저 컨트롤이 움직이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이게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설정만 되어 있는 거고 그걸 해줘야 돼요. 마크 FPS 페이저 뷰 델리게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델리게이트에 대한 설정을 저희가 다 해야 돼요. 여기 사이트 가보시면은 델리게이트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윌 앤드 드래깅이라고 있어요. 이걸 일단 복사합니다. 사이트에 붙여넣어 볼게요. 자, 써볼까요? 페이저 뷰 앤드 드래깅이라고 있죠. 윌 앤드 드래깅 여기서 설정하면 되거든요. 셀프 페이지 마이 페이지 컨트롤이죠. 마이 페이지 컨트롤에 현재 페이지는 타겟 인덱스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는 요게 되는데 요거 자체가 가만히 있다가 넘어갔을 때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엔드 스크롤이라고 있어요. 엔드 스크롤 페이저 뷰 디드 엔드 스크롤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 여기도 또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셀프 마이 페이지 컨트롤에 현재 페이지는 페이저 뷰 마이 지금 들어오는 페이저 뷰죠. 페이저 뷰에 현재 인덱스다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움직여도 얘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해서도 되고요. 인피니트도 되고.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게 버튼이 이미지가 클릭됐다는 표시가 되잖아요. 이걸 없애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는 방법이 여기에서 슈드 하이라이트란 게 있어요. 슈드 하이라이트 아이템에 요거를 false를 해줍니다. 보통 false를 하게 되면 이 페이지 아이템을 선택을 해도 이게 하이라이트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한 설정은 끝났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 버튼 클릭했을 때 오른쪽 버튼 클릭했을 때에 대한 그런 설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왼쪽 버튼 클릭했을 때 제가 로고는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로고가 뜨는 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만 이제 하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왼쪽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 버튼 클릭되었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셀프 마이 페이지 컨트롤 커런트 페이지 있죠. 커런트 페이지는 셀프 마이 페이지 컨트롤에 커런트 페이지 마이너스 1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페이지에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하고 그런 다음에 셀프 마이 페이저 뷰죠. 페이저 뷰에 스크롤 투 아이템 엣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인덱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당 인덱스로 화면을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현재 페이지에 대한 그쵸, 현재 페이지의 인덱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애니메이션 처리를 true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왼쪽 버튼 누르면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럼 일단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둘 다 여기는 더하기로 하면 되겠죠. 증가하는 거니까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언더플로우랑 오버플로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은 같이 구현되는 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눌러요. 잘 되죠? 근데 또 누르면 에러가 나죠? 그쵸? 다시 돌려볼게요. 자, 오른쪽은 잘 되죠? 왼쪽도 잘 되죠? 지금 오토 제가 요거 오토 설정해서 그런데 인터벌 일단 잠깐 끌게요. 끄고 다시 런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잘 되죠? 왼쪽도 잘 되는데 자, 여기서 더 누릅니다. 왼쪽은 상관이 없네요. 왼쪽은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버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자동 무한 스크롤이 가능하도록 때문에 왼쪽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개수 이게 오버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즉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설정했던 데이터가 4개까지 있었잖아요. 4개까지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4개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더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현재는 4칸밖에 없는데 더하기를 해버리니까 에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out of range라는 즉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에러가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죠?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결국에 저희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이미지 네임스, 즉 이미지의 배열에 따라서 전부 다 설정 로직이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셀프 페이지 컨트롤 셀프 마이즈 페이지 컨트롤의 커런트 페이지가 그렇죠? 셀프 이미지 이미지 네임스의 카운트 즉 크기에 마이너스 1과 같다면 근데 요거 마이너스 1을 왜 한 거냐면 그쵸 마이너스 1을 한 이유는 지금 이게 배열 같은 경우는 0베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1을 한 겁니다. 요거와 같다면 이거를 여기서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셀프 여기 커런트 페이지는 0이다 라고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0번째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거나 아니면 이 돼야 되네요. 아니면 요걸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끝으로 갔을 때는 0으로 초기화 해주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경우니까 더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더하죠. 계속 가죠. 다시 첫 번째 왼쪽 괜찮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페이지 컨트롤을 활용해서 오픈소스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게 오픈소스라는 게 오픈소스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이제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결국에는 문서를 보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암기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가이드라인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음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이 GitHub 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옵션도 있구나, 이런 옵션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제 거도 한번 보시고 다른 사람들 거도 보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티브 C랑 스위프트에 대해서 이그젬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제 소스를 보면서 분석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베이지 이그젬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뜯어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이 구현하시면 여러분의 개발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긴 영상이었는데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정대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